이재명이 말하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 모두 안에는 우리가 없다. 반갑습니다. 김영TV입니다. 아유,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대한민국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박. 자, 전 하원 의원이죠. 이 하원 의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고지했습니다. 오는 5월 20날 오전 10시 현지 시각으로요. 워싱턴 DC에서 미셸 스틸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현지 언론과 정가에 따르면요, 의회 내에서도 이 스틸 지명자에 대한 반대 기류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스틸박에 대해서 인사 검증이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20일 날 열릴 이 인준 절차는 타이트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자, 상원 외교위 인준을 거쳐가지고요. 본회의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내면 인준이 완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임명장 받고 우리나라 오시면 공식으로 부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보낸 대단한 자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미셸 스틸 주한 대사 부임의 냉혹한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죠. 워싱턴 정가 미국 보수 진영의 시선이요, 일제히 한반도로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이재명 작살내러 온다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 그리고 최초의 한국계 여성 주한 미국 대사 미셸 스틸 대사가 한국에 부임한다. 1년이 넘는 장기 공백을 깨고요, 날아오는 그녀의 행보에 대해서 미국 폭스뉴스를 비롯해서 현지 보수 매체들은요, 단순한 외교관 아니다, 중국의 전선 강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에 대한 확보다라고 엄중한 맥락으로 집중 조명을 하고 있다라는 점. 자, 미국 보수 진영이 분석하고 있는 이 미셸 스틸 대사의 부임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념적으로 불확실한 한국 정부를 미국의 틀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중국 전선의 전위 부대로 한국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라는 트럼프의 냉혹한 전략이다라는 거죠. 워싱턴 조야가 바라보고 있는 미셸 스틸 부임의 진짜 안보적 기류, 무서운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TV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집중적인 신고와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요, IP가 한국에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을 뚫어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또 여러분들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셸 스틸, 이 하원 의원 시절부터요, 가족과 함께 공산주의에 대해서 탈출했다,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거물급 정치인이다 라는 거죠. 그녀의 손에 들린 트럼프 행정부의 피도 눈물도 없는 안보 경제 청구서의 내용에 대해서 뚜둥,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요, 아프면서도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셸 스틸 대사 부임의 세 가지 핵심 안보 포인트를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폭스뉴스 보수 싱크탱크들은요, 미셸 스틸 대사를요, 한국 내 중국 영향력을 차단할 저승사자,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자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은요, 이재명 이거 아휴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실용주의, 웃기고 자빠졌네, 친중 친북 성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폭스뉴스 안보 평론가들은요, 스틸 대사의 부임은 한국 정부가 엔비디아, ASML 같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핵심 공급망에서 이탈하거나 중국과 밀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트럼프의 경고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선거 개입과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공주의 목소리를 내온 미셸 스틸. 그녀의 부임은요, 즉시 카카오페이의 중국 정보 유출 사건, 쿠팡 제재권 정조준하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요,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숨통을 강력하게 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백악관과 워싱턴 정가는 이 미셸 스틸 일반적인 직업 외교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직속 대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띠띠띠
트럼프한테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미셸 스틸이다라는 거죠. 자, 스틸 대사가요, 백악관과 언제든 한 라인으로 연결되는 거물이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재명 정부에게 거대한 압박일 수밖에 없는 거죠. 200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30분 통화한 걸 가지고요, 대한민국 뉴스를 도배했죠. 자,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합의한 조인트 팩트 시트, 즉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대폭 증액하고요, 대미 투자권 무조건 확대하라라는 안보 비용 독촉을 누가 하느냐? 미셸 스틸 대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진행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신국방전략 기조와 맞물려 가지고요, 방위비는 한국이 더 내고 중국 견제에만 집중한다라는 냉혹한 부담 전가를 정착시키는 칼잡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미셸 스틸이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분석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미 언론은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이 느끼는 절박한 기류에 대해서 역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보수 성향 국제 정치 학자들은요, 한국의 보수층이 미국 스틸 대사의 부임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막아줄 천군만마이자 항공모함 같은 구원투수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간절함을 분석해냈습니다. 자, 한국계 정체성을 가졌으면서도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마가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이미지로 무장 정비된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 보수층이 느끼는 안보적 불안감, 사법 불신, 방탄 정국에 대해서 강력한 외교적 뒷배로 투사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뭐 믿을 거 하나도 없죠. 강력한 믿음을 던질 수 있는 미셸 스틸이 온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상 가슴이 조금 평온해집니다. 전한길 대표가 항공모함 온다라고 했는데 좌빨이 증명들은 야, 항공모함 언제 오냐? 미셸 스틸입니다. 이 좌파들의 뇌는요, 항공모함 온다, 그만큼 강력한 미국의 구원투수가 온다, 이 말을요, 항공모함으로 비유한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진짜 항공모함이 와야지만 오는구나. 아휴, 좀 답답하죠. 자, 전한길 대표가 말한 항공모함, 저는 미셸 스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요,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와의 공조체제 안으로 한국을 견인하는 철저한 국익 중심의 계산에 누가 앞장서 있느냐? 미셸 스틸이 앞장서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 이재명 정부가 뛰쳐나가고 있죠. 한미일 공조에, 여기에 탄탄하게 해야지만 대한민국 안보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여기서 툭 튕겨나가가지고 쉐쉐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환율 1,506원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조용합니다. 왜? 숨기고 싶으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곧 삶으로 다가올 겁니다. 안보가 박살이 나면요, 경제가 박살이 나고요, 경제가 박살난다라는 건 민생이 박살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 모두 안에는 우리가 없다라는 것 철저하게 깨닫게 될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거죠. 자, 워싱턴의 시각은 대단히 냉정합니다. 미셸 스틸 대사의 부임은요, 한국 보수가 갈망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을 충족시키면서도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 국익을 관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의 한 수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모가지 꺾었습니다. 시진핑 도가니 박살내고 항복 문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중동과 아시아 판을요, 새로 짜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안보 해일 속에서요, 이념적으로 불확실한 친중 노선을 걷고 있는 이 이재명 정부 결코 온전치 못할 거다라는 거, 오직 압도적인 동맹에 신뢰를 회복해야지만 미국 중심의 가치 동맹에 확실하게 올라탄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생존의 길이다라는 거. 트럼프가 보낸 저승사자 피해 청구서가 곧 도착할 겁니다. 김영일 TV였습니다.